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의 보험 해결사 김성구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?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올라왔습니다. 사실 이게 이렇게 재난이 상당히 우리들한테 많은 걱정거리를 끼치면서도 힘들게 만드는데요. 사실은 이런 재난은 조금만 지나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평균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얼마나 많은 질병을 내포하고 있을까요?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? 그럴 수는 없습니다. 평균 수명이 길어나면 결국은 몸에 들어오는 그런 질병을 어느 정도로 치료해 가면서 오래 사는 방법밖에 없겠죠.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을 잘 들고 있고요. 또 가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. 근데 병에 들거나 문제가 되시는 분들 보험에 가입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? 그런데 사실은 유병자분들도 요새는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. 또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? 바로 보험료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담보를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보시면은요, 일단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유병자 만성질환에 대한 어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 30세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은요, 가장 큰 게 이 비만이에요. 비만이 제일 크죠.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 보면은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비만인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죠. 그게 제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고혈압입니다. 이 고혈압은요,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만 하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도 이 고혈압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이 고지혈증, 당뇨 이렇게 있습니다. 이 당뇨가 참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, 이 당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렸지만 현재는 나이가 적은 이 식생활이 변경함으로써 이 당뇨가 나이 적은 분들도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런데 반면에 65세 이상이 되신 만성질환을 보면은요, 고혈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고혈압이. 그러니까 고혈압은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2명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 중에 고혈압이 걸리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고혈압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고혈압은 질병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당뇨병도 있고요. 또 여기 고관절염 같은 경우는 척추라든가 이 관절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33.4%, 당뇨병 같은 22%, 그다음에 이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거의 20%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결론적으로 따지면 고혈압, 당뇨, 고지혈, 또 관절염 이런 것들이 65세 이상의 그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오는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요, 이런 만성 질환을 됐을 때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만약에 걸린다고 해서 사람이 돌아가실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우리들이 그 사망을 하는 원인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, 기본적으로 암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. 그 중에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, 이 3대 질환이 결국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47.7%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럼 100명 중에, 그러니까 2명 중에 한 분은 이 세 가지 질병은 걸려서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보험을 준비할 때는 당연히 이 3대 질환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담보들을 준비하시는 게 순서겠죠. 자,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, 이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3대 질병이 어떻게 걸리는지 그 추이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우리가 그 추이를 보게 되기 전에 유병자 보험이 많이 가입이 돼 있잖아요. 그런데 예전 유병자 보험하고 현재 유병자 보험은 약간 다릅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무심사가 있고요. 또 간편심사가 있고 간편고지가 있거든요. 이 내용이 뭐냐면 심사를 안 하고 그냥 가입을 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있어요. 이게 2014년도부터 보면 그래프가
우하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보험은 어떤 거냐면 사망을 전제로 하는 보험들, 사망만 담보로 하는 보험들은 이렇게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지만 이렇게 좀 하향 추세가 되고요. 이 원인은 뭘까요? 바로 생명이 평균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사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입이 줄어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간편 심사는요. 심사를 하긴 하는데 몇 가지 조건만 해서 심사를 합니다.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 있거든요. 그러면 담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2014년도 보면 그 56권서부터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 곡선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자,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간편고지인데요. 이 간편고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그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고지만 하면 바로 심사 없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. 그런데 처음에 23만 건이었던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바로 이 간편고지 그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 그래프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에 보시면은요. 그러면 간편고지의 그 내용은 어떻게 되시냐? 여러분들 뭐 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. 325. 자, 3개월 안에 입원 수술 또는 의사로부터 추가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개월 안에 병원에 갔다 오신 적이 있느냐? 없습니다. 그럼 통과입니다. 자, 두 번째, 2년 안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한 적이 물어보거든요. 그것도 없다? 그러면 통과합니다. 5년 안에 암 걸리신 적이 있냐고 물어봐요. 없어요? 통과입니다. 자, 바로 이런 325를 통과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입할 수 있는 게 유병자 간편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간편보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사람마다 뭐 3회 걸릴 수도 있고 2회 걸릴 수도 있고 5회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의 수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그 보험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. 일단 기존에 있었던 보험은요. 이 325,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325가 있고요. 그 다음에 31, 3개월 안에 의사로부터 추가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. 1은 2가 아니라 1년 안에 입원 및 수술이 한 적이 없느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5는 5년 안에 암만 안 걸리면 다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지난달서부터 출시한 게 이 335 보험이 출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. 이 3은 3년 안에 입원 및 수술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봐요. 그러면 이 네 가지 보험 중에서 담보들을 한번 볼까요? 담보들은요,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은 이 보험이 가장 많습니다. 그리고 범위도 넓고요. 그렇게 돼요.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? 보험료는 이 보험이 제일 싸고요. 내려갈수록 비싸게끔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가입을 하시고 또 맞춰서 그 담보들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. 자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질병 그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. 이 발병률을 보시면 50대서부터 여기 보면은 85세 이상을 보시면요.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이 심혈관의 질환의 발병률은 높습니다. 사망은 암이 많지만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심장 질환이 제일 높고요. 그 다음으로 뇌혈관이나 암에 대한 발병률이 나오는데요.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나이가 드시면서 여기 보면 한 80세 이상으로 가면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어떠한 이것은 곡선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만큼 발병률은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대한 발병률이 훨씬 높고요. 암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한 번 걸리면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, 대개 보면 암보험은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. 그런데 심혈관이나 뇌혈관 쪽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뇌출혈만 보상을 한다거나 또 급성심근경색만 보상한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그 축소된 담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은 이런 3대 질병을 통해서 특히 심혈관이나
뇌혈관의 쪽에서 좀 담보를 좀 충분히 하면서도 좀 저렴하게 갖고 수 있는 그런 그 보험을 제가 좀 소개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가입 예시는요. 담보 내용은요. 일단 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으시기 때문에 있으신다는 전제하에요. 암은 일단 요새 많이 이슈가 돼 있는 표적암 약물 처리비를 기준으로 갖고 나왔습니다. 표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상세포보다는 그 암세포만 집중 공격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없애는 아주 그 훌륭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런 표정한 약물 치료비를 3천만 원을 가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약물 치료비를 또 500만 원, 그 다음에 계속 받는 약물 치료비를 100만 원을 했습니다. 이 담보는요. 표적한 약물 치료를 처음에 3천만 원을 받으시고요. 1년이 지난 다음에서부터는 계속해서 항암 치료가 만약 받으신다라고 하면 이것을 100만 원씩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담보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뇌혈관이나 뇌나 심 쪽에서 보면은요. 뇌혈관 진단비는 500만 책정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1,000만 원을 했거든요. 똑같이 허혈성 진단비나 허혈성 질환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? 여러분들 우리가 뇌 진단이나 심장 쪽에 어떠한 진단을 받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수술이 80에서 90%는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뇌혈관 진단비는 뇌를 전체적에 다 100%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500만 원만 가입을 하더라도 유병자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보험료가 비쌉니다. 그러면 수술비를 이렇게 같이 복층 설계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꽈리 수술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할게요. 뇌에 있는 꽈리 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러면 기존에 갖고 계신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 진단비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나갈 게 없어요. 하지만 이 뇌혈관 진단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500만 원이 진단비가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꽈리 수술을 하게 돼 있죠. 그러면 바로 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 1,000만 원이 나갑니다. 그래서 토탈 1,500만 원이 나가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꽈리 수술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꽈리가 풀리거나 해서 계속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진단비만 갖고 계신 분들은 500만 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500만 원 받고 끝나는 겁니다. 그러면 재차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진단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이런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할 때마다 1,000만 원이 계속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가 높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로 지금 허혈성 진단비나 허혈성 질환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 스텐스 삽입 수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? 스텐스 삽입 수술 같은 경우는 동맥과 동맥을 연결해주는 피를 통행을 하는 건데 한 번으로 안 끝내고 보통 서너 번을 하거든요. 그러면 첫 번째 할 때 1,500만 원을 받으시고 하실 때마다 1,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스텐스 삽입 수술을 하면 나오는 게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도 어떻게 가입을 하고 담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이렇게 만약에 구성을 할 때 한번 보험을 한번 볼까?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볼까요? 자, 이 보험은 100세 만기 전기납입니다.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내시는 그 보험이고요. 일단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요, 40세 같은 경우가 한 3만 원 선이고요. 50세가 5만 원, 60세가 한 8만 9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.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질병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고요. 여자 같은 경우도 3만 원, 5만 원, 7만 원대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여러분들 이 정도의 금액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담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가성비가 높지 않겠습니까? 자, 암 진단비 갖고 계신 분들 말고 뇌나 심장 쪽에 범위가 좁거나 아직도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살아나가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. 이상 김성군이었습니다.